안녕하세요. 숙명아동청소년 상담센터의 윤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의 지휘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특히 유아라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산만하다라는 것들을 알았을 때 부모님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막막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의 산만함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이 당장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 팁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이가 산만하다라는 것들을 먼저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약을 먹고 있다, 그리고 병원에 갔다 왔다, 상담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아이에게 맞는 약과 용량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단순하게 조금 산만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병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러나 우리 아이가 진짜 산만함이 문제가 될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병원을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 주의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사실 효과적인 개입은 개인에게 맞는 복용량을 복용량의 아이에게 맞는 약물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 또 오토. 그래서 ADHD에게 보여지는 과도한 산만함은 생물학적이고 또 뇌신경학적인 것들에 기초를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정서적인 영역은 제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불안하거나 이런다면 좀 산만한 기운이 더 생기기 때문에 불안한 것들을 제외하고 정서적인 것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나 책임의 결여를 하든지 성격이나 어떤 성격의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DHD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을 주로 도파민과 관련되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도파민 결핍은 낮은 전두엽의 각성이라든지 작업 기억 능력의 문제, 또 장기 기억의 형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율 과제의 지속성, 그리고 집중력, 작업 기억 능력들이 기능적으로 어려움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제의 지속성이라든지 집중력, 작업 기억 능력들, 이런 기능적인 어려움을 보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령기 아이라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약물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가 산만하다, ADHD가 됐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수업을 듣는데 필요할 수 있도록 약물을 좋은 아이에게 맞는 약과 용량을 찾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신경을 전달 물질의 오류로 약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한 것처럼 정서적인 불안과 자기조절 능력에서 문제가 있다면 약물의 효과가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조절이 잘 안 되면 약물로서 하는 것들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서와 자기조절 능력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떤 시기적인 모습을 고려한다면 아이와 분리되는 잠자리를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개는 초등학생이 되면 부모님과 분리돼서 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직 유치원생이라면 아직은 부모님과 같이 자고 있다면 아이와 따로 자는 것들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발달 연령에 따라서 제공되어지는 환경이 달라지죠. 그래서 독립된 잠자리 공간도 이것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모와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되면 아이는 부모와 자신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서 엄마를 좌지우지하게 되고 쉽게 짜증을 내고 자기조절 능력이 약해지는 그런 문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같이 잠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쉽고 무서울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이겨가는 것들을 통해서 타인에 대해 적절한 경계를 형성하고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유아라면 따로 자는 것들을 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 높낮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가 시각적으로 집중하는 것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자꾸 연습을 하면서 늘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중단하고자 할 때, 예를 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사 시간인데 아이가 계속 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거나 할 때 말로만 누구야 이제 그만해, 그만하자, 이제 다 됐어, 밥 먹으러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럴 땐 아이에게 직접 다가가서 아이의 눈을 보고 누구야 이제 그만, 이제 밥 먹어야지 하고 하면서 그만할 거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몇 분 또는 언제 그만둬야 되는지 먼저 아이에게 말해주고 난 뒤에 아이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시까지만 컴퓨터 하기로 정하였으나 6시 되기 10분 전이나 끝나기 10분 전에 그것이 끝나기 10분만 남았다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6시 되기 10분 남았어. 이제 좀 있으면 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에게는 누구야 김바늘이 어디에 가면 우리 이제 그만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왔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가야 돼.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뭐 하는 거야. 밥 먹는 거야. 집에 가는 거야. 이렇게 미리 끝나는 것들을 내가 조금만 놀면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아이의 놀이를 중단시키고 이제 가야지 하고 가면 아이는 떼를 부리거나 뭐 썽을 내거나 막 몸부림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미리 한 10분 전이나 15분 전부터 우리 이제 시간 다 됐어.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야 돼. 이제 조금만 놀고 가자. 뭐 10분만 있다 가자. 5분만 있다 가자.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 시간이 됐을 때 아이는 미리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서 그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와 이야기할 때는 눈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제대로 그 이야기를 지시사항을 들을 수 있게 눈 마주치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즐기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아이들과 특히 유아기 아이들을 위한 활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아기 아이들이 주제이기 때문에 유아기 아이들을 위한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님과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요. 미이라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이라 만들기는요. 아이가 뭐 미이라처럼 이렇게 가슴에 두 팔을 모으고 엄마나 아빠가 휴지로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그 휴지로 이렇게 미이라처럼 아이의 몸을 3번이나 한 5번 정도 감쌉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그것들이 윙크가 될 수도 있고 박수도 될 수도 있고 뭐 말로써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가 그것들을 미이라를 이렇게 자기가 감싸고 있는 화장지를 이렇게 끊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요. 기다리는 것들이 좀 약한 아이들은 이렇게 손목만 이렇게 묶는 것부터 혹은 다리 묶는 것부터 이렇게 신체의 작은 부위를부터 하는 것들을 하다가 좀 기다림이 된다. 그러면 전신을 다 묶는 것들도 전신을 다 감싸는 걸로 해도 되는데요. 이걸 할 때 아이 혼자 해도 괜찮고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같이 안고 있으면 아빠가 그거를 감싸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둘이서 같이 하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아이가 어느 정도 기다림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고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미이라라고 해서 얼굴까지 감싸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제외한 신체 부위를 감싸는 것들이 좋고요. 아이들이 이것들을 끊을 때 굉장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미이라 만드는 것들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것들 주의 집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체 길이 재기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길이 재는 것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루마리 휴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머리의 길이를 재서 그 머리 길이만큼 이렇게 뜯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머리 이렇게 쓰고 또 뭐 팔 길이만큼, 다리 길이만큼, 뭐 손가락 길이만큼 이런 식으로 앞서 뭐 미이라 활동을 했다면 그 미이라 활동을 하고 남은 휴지를 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재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라낸 휴지 조각에 아이의 신체랑 뭐 이름을 적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 아빠의 어디와 비슷한지 우리 아빠의 머리와 나의 팔 길이는 우리 아빠의 머리 길이와 같은지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아이가 이렇게 하는 동안 머리를 감싸고 있는 동안 계속 집중해서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의 집중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는 전신 그리기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 그리기는요, 이렇게 큰 전지를 벽에 붙여놓고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이가 원하는 포즈가 있다면 그 원하는 포즈대로 이제 그 실루엣을 따라 연필을 따라 연필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부위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뭐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 옆모습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되게 특이한 모습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여러 가지 포즈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옆모습으로 해도 되고 얼굴만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테두리를 그리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위별로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뭐 똑똑한 머리, 뭐 튼튼한 팔, 엄청나게 빠른 다리 뭐 이런 식으로 부위에다가 이름을 적어놔도 상관이 없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전지를 바닥에 눕혀놓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세워서 벽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겁니다. 벽에 전지를 붙여놓고 그리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감한 부위, 가랭이나 뭐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그 부분만 이렇게 띄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고요. 그 부분을 좀 얼버무려서 해도 상관없고 형제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그런 민감한 부분은 부모님이 그리도록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씨뱉기 활동입니다. 그 수박 같은 수박실을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오징어 땅콩에 있는 그 땅콩만 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집에 그냥 일반 땅콩이 있으면 그걸로 해도 되는데요. 바닥에 큰 전지를 깔아 놓으시고 그 아이에게 그것들이 포도나 수박씨를 먹고 한 자리에 서서 지정된 자리에 서서 이거를 툭 하고 뱉었을 때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중해서 자신이 원하는 데를 이렇게 뱉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씨를 훅 뱉고 난 다음에 그 부위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그 아이가 뱉은 그 씨에 근접하게 다른 씨를 또 붙일 수 있는지 뱉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느 곳에 씨를 뱉던지 간에 굳이 멀리 보내지 않고 앞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씨 주변에 또 다른 씨들을 뱉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의 자기조절 능력이 필요하고 주의 집중 능력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씨 뱉기 활동을 하면서 큰 전지에 하기 때문에 이 씨를 뱉고 뭐 삼각형 만들기, 씨 여기 크게 뱉었으면 또 반대편에 씨 뱉고 또 이렇게 뱉고 이렇게 해서 씨 뱉고 뭐 큰 삼각형 만들기 해서 크레파스나 사인펜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과자를 이용해서 좀 아이가 너무 작은 건 어렵다 그러면 큰 과자 이용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김밥 말기 활동이 있습니다. 김밥 말기 활동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그런 활동인데요. 아이가 이불이나 큰 담요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것들을 엄마가 이불에 이렇게 아이를 눕혀놓고 돌돌돌돌돌 이렇게 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마는 것들이 아니라요. 아이가 이렇게 딱 누워있는 동안 아이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무슨 김밥을 만들까요? 그러면서 뭐 아이가 참치김밥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의 신체를 이렇게 꾹꾹꾹꾹꾹 눌러주면서 뭐 시금치 넣고 당근 넣고 제일 중요한 뭐 참치도 넣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몸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손으로 이렇게 발끝까지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어 이렇게 쓸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서 다 넣은 다음에 아이를 누워있는 곳부터 조심스럽게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말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면서 아이가 혹시 너무 불편하진 않는지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고 다 만 다음에는 아이가 이불에서 이렇게 아이의 팔꿈치도 만져보고 뭐 등도 만져보고 다리도 만져보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렇게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이불을 이렇게 꾹꾹꾹꾹꾹꾹 다지듯이 이렇게 만져주는 것도 아이한테 굉장히 아이가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즐거움을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아이와 장난치면서 뭐 김밥을 썰어 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써는 신용을 하면서 이렇게 막 쓰는 신용을 하는 것도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쓸어내리는 이 느낌을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불쾌할 수 있는 몸통 부위는 이렇게 피하고 팔이나 뭐 머리 뭐 이런 식으로 다리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불로 얼굴까지 전부 다 가리는 거는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불로 전체 얼굴을 가리는 거는 되도록 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서 찾을 때에도 가슴이나 배를 포함해 이렇게 몸통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안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집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는요, 이불그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그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큰 이불 또는 담요와 같은 이불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딱 바른 자세로 이렇게 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머리 쪽과 다리 쪽 있는 데를 부모님이 이렇게 딱 잡고 아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뭐 자장가와 같은 노래를 불러주면서 이제 흔들흔들 하면 이 그네 타는 것처럼 흔들흔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장가가 끝나고 나면 소파나 또는 푹신한 침대 이런 데 곳에 아이를 이렇게 살며시 내려놓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이렇게 흔들흔들 할 때 너무 이렇게 세게 흔드는 것보다는 살살 천천히 흔드는 게 좋고요. 흔들 때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바닥에 닿으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만 하더라도 아이는 그 안에서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고 막 깔깔거리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만으로도 아이들은 자신의 주의 집중을 향상시키는 능력이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점점 작아지는 배 활동이 있습니다. 이 점점 작아지는 배는요, 무릎 담요 크기의 이렇게 작은 담요를 바닥에 펼치고 가족 원이 뭐 둥글레 막 하던 것처럼 큰 담요 주변을 이렇게 펼친 담요 주변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행을 맡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담요에 앉는 거죠. 다 같이 앉기도 하고 그 담요 크기에 따라서 때로는 서 있기도 하고 모두가 그 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서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다 성공하면 담요를 접고 이렇게 해서 점점 담요를 접어가면서 더 작게 만드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모두가 다 그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담요가 작아진다라고 해서 배척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모든 아이들이 또는 모든 가족이 다 그 위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안고 올라가거나 그리고 아니면 조금씩 안거나 좀 서로 양보해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이는 거기에 잘 서 있도록 하는 어떤 주의 집중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의 앞선 것들이 어떤 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주의 집중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일상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무엇보다 팁으로서 중요한 건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보상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와 학교에서든 그게 가정에서든 나름의 집중을 위한 규칙을 세우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부할 때는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 뭐 밥 먹을 때는 TV를 보면서 밥 먹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규칙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규칙을 세운 것들이 있다면 그 규칙은 글로 써서 서로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는 것들이 좋습니다. 만약에 글을 잘 못 읽는 유아라고 한다면 말로써 전달해 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켰다면 그거에 맞는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잘했는데 뭐 엄마는 아무런 호응이 없다면 그것들을 굳이 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아이는 아직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보상을 해주어서 아이에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규칙을 세울 때는 세부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우고 짧은 단위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밥 먹을 때는 TV를 보지 않는다. 식당에서도 밥 먹을 때는 뭐 핸드폰 보지 않는다.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전에는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서 짧고 짧은 단위의 목표 그리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어머님과 부모님과 아이가 서로 나누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대한 확실히 보상을 해준다면 우리 아이가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놀이들이 보면 아이 혼자 할 수 있는 놀이가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되는 놀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유대 관계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놀이이고 함께 즐기는 거기 때문에 같이 주의 집중 향상을 하는 것들이 아이의 주의 집중 향상과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